9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사실상 피감기관이었던 민간 재벌그룹 고문으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한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최근 뜨거운 공방이 오갔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일련의 사례들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LGU 플러스 비상임 자문에 사임한다며 당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난 3일 LGU 플러스 비상임 자문으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백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시민단체인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으로 정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추 전 의원은 전반기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후반기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의원 시절 추혜선 전 의원은 LGU 플러스 등 통신재벌에 설치, 수리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등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3개월 만에 자신이 쓴소리를 쏟아내던 통신재벌회사로 옮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니 당장 몸담았던 정의당에서부터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4일 추혜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피감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재벌기업을 감시해왔던 정의당 의원으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 논평을 내놓은 겁니다. 추 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몸담았던 언론개혁 시민연대 역시 의원직에서 물러난 지 석 달여 만에 통신재벌로 자리를 옮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 윤리에 명백히 어긋난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어떤 명분과 이유를 대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비판입니다. 시민단체랑 정의당이 통신재벌 3사의 탐욕이나 독점, 횡포, 특히 요금 폭리를 하는 것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해왔던 분이 직을 그만두자마자 3개월 만에 이동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사실 그 기업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기업의 논리에 동화되는 경향이 불가피하게 있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들의 재벌행은 재벌의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던 정의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비판이 쏠린 경향이 있는데 이는 비단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출신 장석춘 김규환 의원은 LG전자 비상근 자문으로 취업했고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LG경제연구원의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의원들뿐 아니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보좌관은 역시 피감기관이었던 KT의 상무보로 옮겨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에서 KT 전무로 직행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 송원석, 장제원 의원 등의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해당 지역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의 경우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신도시 토지보상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경기도 과천 소재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고위공직자의 3분의 1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이해충돌과 정책 불신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자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관련법 미비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소 그래도 고위공직자들의 준하는 2, 3년 정도의 다른 일을 하다가 간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양심과 책무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적용 대상과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들은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전직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출신들의 이해충돌 논란 사례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법안 취지와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장 징계 및 벌칙, 이렇게 4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적 영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을 망라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인허가, 조사 검사, 수사 재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엮일 소지 자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사이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 취약 업무 담당자에 대해선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선출직의 경우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의 경우엔 정무직인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해당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명을 제출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재벌기업 고문 등 민간과 공공 영역을 이른바 이어달리기를 하며 유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법인 등과 공공기관이 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안은 이 밖에도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전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8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아무쪼록 이번 권익위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부패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권익위원회가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 내용과 취지를 살펴봤는데요.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 예상되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대한 소관상임위인 정무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검토 의견에서 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4가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법 형식 및 법 적용 범위와 관련된 쟁점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할 것인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삽입할 것인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연원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제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이름 붙은 부정청탁 금지법만 따로 떼어내 통과됐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적용 범위와 용어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다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과 더불어 안철수, 최이배, 심상정 의원 등 모두 6건의 법안이 발의 제출됐지만 역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입법 형식 관련해서 최초 발의 당시 국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발의됐던 연역을 감안하면 부정청탁 금지법의 개정 형식으로 입법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 부정청탁 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목적의 차이를 고려하면 별도의 제정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은 후자인 제정법의 형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특정 행위를 규율하는 부정청탁 금지법은 사후제재 중심인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익 간의 갈등 상황을 사전에 통제 및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별도 입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권익위 입장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법안 적용 대상 범위는 두 번째 쟁점인 공직자의 범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이라고 해서 등을 붙여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 제출안은 등을 빼고 공직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만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필요성과 기본권 제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 언론사 기자 등도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어디까지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직무 관련 범위입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형법상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에서 직무를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 외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까지 직무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익위 제출하는 법안 제2조에서 직무 관련자를 법안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행위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접적, 반사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대상도 직무 관련자에 포함시키게 되면 직무 관련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 용어와 개념의 모호함으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의견 접점을 보지 못하고 두 차례 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전철을 감안해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요 쟁점인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방식과 관련해 권익위 제출안은 기본적으로 선신고, 후 조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제척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신고나 회피 신청 또는 직무 관련자가 기피 신청한 내용을 기초로 직무 참여 일시 중지와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재정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도 공직자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스스로를 제척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의 장관행동강령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ECD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은 공직 임용 시와 인사이동 시 공무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직무 관련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신고만을 규정할 경우 그 효과성이 공직자 신고의 성실성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 등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권익위 제출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거푸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21대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사들이 수백억 원대의 개발 부담금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며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주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오늘 판결로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첫 번째 지자체가 됐습니다.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취임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호 대법관으로 관심을 받았던 이흥구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을 끝내고 10분 뒤에 근소하게 면허정지 수준을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운전자가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중에도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운전자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숨진 남편의 몸 위에 아령과 석회석 등 무거운 물체가 놓여있는 점으로 미뤄 경찰은 아내가 일을 벌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